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분 PD 한PD입니다. 한참 그 부동산이 뜨거웠을 때, 특히 강남의 아파트가 뜨거웠을 때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가장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 뭐냐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을 간다. 물론 이제 1억이 아닐 때부터 이제 그 소리를 했죠. 그래서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데가 평당 1억을 찍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찍어버리면 기타 그 반포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도 그렇게 호가를 내놓으면서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한참 또 1억을 넘으니까 또 그 투기 세력들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앞으로 재건축하면 평당 2억을 간다. 1억 5천을 찍고 2억 설을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피크 직전, 막 영끌 직전에 영끌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런 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이제 중위 가격의 아파트들도 다 급등하고 지방의 아파트도 다 급등하고 세금 규제가 들어오니까 그때 또 똘똘한 한 채가 유행했잖아요. 그러면서 강남 2억설과 똘똘한 한 채가 합치면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또 급등을 시키고 엄청난 버블을 만든 거예요. 강남 아파트 한 채에 40억. 일본에 있는 골프장 18홀이 50억인데 강남 아파트 한 채에 18억, 40억이 된 거예요. 자, 그것도 모자라 2억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강남 아파트가 2억이 가려고 하면 우리나라 인구도 증가해야 되는 면도 있고 뭐 인구가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GDP가 올라가는 거예요. 경제 규모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기업의 평균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 얼마 받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1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3억을 받아야 되는 거야. 평균 연봉이 3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경제 규모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그냥 입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지역은 평당 2억을 간다. 그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게 2억을 가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잠실은 1억을 간다. 뭐 예를 들어 고덕은 7, 8천원 간다. 막 그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투기 세력들이 전국의 집값을 다 급등시킨 거야. 그런 논리로 잘 모르는 사람들, 부동산에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현혹된 사람들, 그리고 상승장에 올라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급등한 가격을 쫓아간 거야. 그래서 2021년, 2020년도에 대한민국은 버블을 만든 거예요. 그 버블이 지금 그냥 5억씩, 9억씩, 한 달 만에 9억씩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버블이 지금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사실은 이런 공식적인 그 방송 또는 신문에서, 저널에서, 인터넷 플랫폼에서 이런 버블이라는 얘기를 또 쉽게 못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나 얘기하지. 왜냐면, 공식적인 그 뭐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버블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 주택시장은 무너지는 거야. 주택시장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건설 분양시장, 청약시장도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짓고 있는 것도 다 계약 포기 사태가 나오는 거야. 실제로 또 계약 포기 사태가 지금 송도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버블이라고 하면 진짜 대한민국 그 건설업계는 그냥 무너지고 진짜 IMF 상황이 오니까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뭐 무슨 인지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건 단기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우리 중산층이 살 수 없는 가격대가라는 걸 알았어. 평범한 사람들이. 예전에 호가가 뭐 고독에서 20억 찍고 그럴 때는 그때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몇 개가 찍은 거야. 그때 막 불장이었던 게 불장인 분위기에서 뭐 아무거나 사면 오르겠지 하면서 그냥 찍은 거야. 그렇게 한두 개가 찍어버린 거야.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수천 채를 그렇게 사야 되는데 수천 채를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야. 대출도 안 나오고 대출을 받아도 한 달에 7, 800만 원씩 낼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별 볼 일이 없었던 거야, 청약률이. 자,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가천대 길병원의 소아과 입원 진료 잠정 중단. 소아과 의사가 없다라는 거야. 소아과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전공의가 부족해서 소아과
입원 진료를 중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예. 이제 소아과 가면은 의사들도 돈이 안 된다라는 걸 알아. 자꾸 애들이 줄어드니까, 출생아들이 줄어드니까, 소아과 가면 안 된다. 비인기 종목이 돼버린 거야.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벌써, 집단 자살, 예? 인구 감소, 지방경제 소멸, 그걸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자,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자, 이거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예요. 오늘 나온 얘기야. 이거 네이버에서 잠깐 나왔는데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충격적인 얘기다 보니까 네이버에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노출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찾는데 애먹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나왔어. 여기서 무슨 보고서가 나오냐면, 인도네시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이런 데는 인구 대국이잖아요. 그죠? 인구가 많으면 경제 규모가 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 30년 정도 뒤인가요? 2050년으로 계산이 나왔던 것 같은데 세계 15위권 밖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한 10위 정도 하거든요. 15위권 밖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인구가 감소되니까 2050년 되면 얼마나 인구가 감소되겠냐고. 지금 0.8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내년 되면 또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그냥 2050년 되면 정말 그냥 부산만한 도시가 아니라 부산만한 도시 한 2개 정도는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경제 규모가 축소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GDP가 축소되면 집값은 올라갈 수가 없어. 그렇죠. 인구도 없고, 그리고 뭐랄까요, 이 경제가 돌아가질 않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집값이 올라가냐고. 자,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입지를 가지고 평당 2억 썰을 주장하는 것은 투기적인 접근이다. 그 불인이들을 선동하기 위한 어떤 그런 썰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요즘 둔춘주공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제가 어떤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떤 부동산 꾼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둔춘주공 금리가 7% 8%대도 걱정 없다. 분양 완판이다. 분양 안 돼도 무순위에서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강남에는 돈 많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럴 수 있어요. 무순위가 돼가지고 줍줍이 나왔어.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그 12억 5천에 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그게 뭐가 걱정이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야. 일단은 그 사람은 어떤 시각으로 얘기하냐면 이 아파트는 일반인들이 분양을 못 받아도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 그 얘기잖아요. 일반인들은 못 가져가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다 가져간다라는 얘기잖아.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죠? 그거는 분양을 해서 일반인들이 청약받으라고 한 건데 그걸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지만 21억대가 본전인데 그 사람들은 21억이 되건 그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 그 펌프질하는 전문가 얘기는 어차피 이거는 비싸도 다 팔려나간다. 그 얘기잖아요.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은 어차피 못 살 것이다.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어차피 돈 많은 사람이 다 가져간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야. 그죠? 비극적인 얘기예요. 알고 보면. 돈을 7, 8억 가지고 있어도 그거 분양 못 받는다니까. 그런 게 둔촌주공이었고 버블의 끝자락에 아주 버블의 열매를 다 따먹은 게 둔촌주공이었다라는 거야. 사실은. 그거에 모든 언론들이 그리고 부동산 꾼들은 또 펌프질하고 그랬는데 결과는 역시 전부 다 합쳐서 처음에 3점 몇 대 1, 그 다음에 기타 지역까지 합쳐서 5점 몇 대 1, 10대 1도 안 나왔잖아요. 결국은 그 가격은 거품이었다라는 거야. 우리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일반인들의 시각은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이었다라는 거야. 최근에 급변하는 그 아파트 가격을 몇 개 좀 보세요. 헬리오시티 84가 22일에 매매호가가 16억 6천에 실거래 됐어요. 그러면 이 가격이면 둔촌주공의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추가 부담금까지 좀 내야 되니까. 아니면 이게 조금 더 비싸요. 한 15억 한 5천 정도, 그 정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둔촌주공 입주권 정도는 이게 한 1억 정도 더 비싸요.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을 살까 이걸 살까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더 매력적일 수도 있죠. 이 가격이 매력적이라는 게 아니야. 이 가격에서 헬리오시티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선. 그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헬리오시티를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2025년에는 둔촌주공이 입주할 때야. 그때 되면 지금 가격보다는 더 싸게 나오겠죠. 그러면 둘 다 살 필요가 없는 거야. 기다려보는 게 낫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자, 저층의 경우는 16억 2천만 원까지 나와 있대요. 자, 자꾸 떨어지는 거야.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16억 6천에 한번 실거래되면 그게 상당 가격이야. 사람들이 그 위의 가격으로는 사지도 않아. 16억 6천에도 사지 않아. 그렇게 되면 16억 5천 이렇게 밑으로 본단 말이야. 그 이하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그게. 그게 1차 하락에서 그렇게 거래가 되다가 또다시 거래가 안 되면은 이제 15억, 14억대로 떨어지는 거야. 하락장의 모습에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끔 가서 이제 거래를 해요. 그걸 또 가지고 부동산 건들은 자꾸 거래가 됐다. 거봐라. 바닥에서 거래가 돼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이제 펌프질 하는 거고. 자,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잠실 같은데 한 26억, 27억이 거래됐잖아요. 잠실 그 엘리트 단지, 세계 단지에서 27억에 19억짜리가 나온 거야. 7억이 빠졌잖아. 27억에 살라고 그랬는데 이거 7억이나 빠졌네. 그러면 사는 거야. 그 사람은 착시효과 고점 대비 한 7억 빠졌다. 그건 뭐냐면 하도 이번 시장에서 상승 그 사이클에서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냥 하나 거래될 때마다 호가가 2, 3억씩 뛰면서 올랐잖아. 그때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게 7억이나 빠지니까 여기서 또 거래되면 또 올라갈지 몰라. 이러다가 22억, 23억 될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또 어떤 투기성 거래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 내가 보기엔. 그 조급증 걸린 사람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한 7, 8억 되면 6, 7억 정도 빠지면 거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나 그건 착시효과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가격은 제대로 거래가 많이 된 가격도 아니고 뭐랄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가 없거든. 그 본질 가치하고는 너무나 벗어난 가격이거든. 그리고 지금 강남은 빠지지도 않았어 아직. 자, 강남이 여기서 더 무너지면 송파도 무너지는 거고, 송파가 무너지면 강동, 고동, 마용성이 다 무너지는 거야. 아직 강남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왜 서둘러 조급하게 움직이냐고. 자, 그러다가 이제 2차 하락, 3차 하락 맞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몇 개월 상관으로 막 몇 억씩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번 12월 달에 싸게 샀어. 내년 2, 3월 달엔 2, 3억 비싸게 산 꼬라지가 된다니까. 그러나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데서 막 그냥 온갖 이야기를 가지고 그 부동산 투기꾼들은 진짜 별 이상한 얘기를 가지고 막 다 사라고 하더라고. 부자의 마인드를 배워라. 무슨 그다음에 뭐냐. 이럴 때 사야 되는 거다. 마치. 아니, 하락장이 앞으로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데 왜 하락 초기에 들어가냐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오직 답답하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저는 폭락론자가 아니에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파트가 싸면은 무주택자들은 사라. 전 투기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투기에는 반대를 하지만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싸지 않다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수입으로 지금 아파트 못 사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못 산다니까. 아직 이렇게 빠졌다고 하지만 둔촌주공 싸다고 하는데도 못 들어가잖아.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최고가가 19억에 거래됐대. 고독 구라시움이. 근데 이게 13억 8천이래. 5억 2천만 원 빠지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 고점에 사고 싶었던 사람이 이게 5억 원 정도 빠지니까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13억 8천이면 이거 전세가가 얼마예요? 전세는 한 7억에서 8억 할 거 아니야. 한 8억 정도 할 거 아니야. 자, 8억이면 아직도 전세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런 데는 전세가율이 한 최소 75, 80%까지 와야 돼. 어떤 그 정도 갭이 돼야 거래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3억 8천에
이거 계속 거래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8억을 들고 있잖아. 그럼 여기 사시는 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8억을 온전히 들고 계신 분도 지금 한 2억, 한 6억을 대출 받아야 돼. 취등록세까지 하면 6억. 응?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내야 돼. 원리금까지 하면 한 600만 원 내야 돼. 고독 그라시움에 사시는 분이 8억 전세 사시는 분이 한 달에 원리금을 600 낼 수 있겠어요? 저는 못 낸다고 봐요. 무슨 뭐 거기 무슨 연봉 2억 3억 받는 사람들이 사는 데도 아니고 그런 분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 그런 분 사셔도 그렇게는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싼 거라는 거야. 전세가율을 생각하고 그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과연 13억 8천에 살 수 있나 그걸 따져보시라니까. 그렇게 따질 때는 거래가 몇 개 되고 또 안 된다. 이제 그동안 이제 외지에서 고독 그라시움 예를 들어서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돈은 들고 있었는데 딴 데서 판 거야. 그런 사람들은 지금 금매를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고점에 잘 판 거야. 어느 지역에서. 그럼 그 돈을 들고 있다가 30% 빠졌네 하고 들어오는 것뿐이야. 그런 수요가 많지 않다니까. 그것은 하락의 초기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일 뿐이야. 이거는 성파, 강남, 이런 고독, 마용성 전국적으로 다 그래. 세종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도 작년이 아니라 몇 개월 전에 막 떨어졌을 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됐냐고. 샀어. 좋다고 샀는데 그분들이 산 가격에서 또한 15% 이상 더 빠졌어. 15%에서 20% 이상 빠졌어.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그분들은 고점에 땅이나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야. 그분들의 어떤 그 매매 수요일 뿐이라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세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가격대인가라는 거야. 그건 전세가율밖에 없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 확 바뀐 분위기를 읽을 줄 알아야 돼. 그 판이 바뀌었어. 예전에 판이 아니라니까. 지금은 정말 내년 정도 되면 할인 분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잖아. 은행에다 돈을 한 1년치 넣어놔라. 그러면 그 대출은행 같은 데는, 저축은행 같은 데는 6%까지 주잖아. 요즘은 그렇게 안 주지만. 그러면 10억을 맡겨놓으면 5천만 원 이상이 나와. 그러면 1년 뒤에 그때부터 고민하라 이거야. 고민하라. 그때도 별 볼 일 없으면 또 은행에 넣어놓고. 그럼 2년 넣어놓으면 10억을 넣어놨는데 1억을 버는 거야. 여러분 지금 아파트 사서 1억을 벌 수 있겠어요? 못 벌어요. 못 번다니까. 2년 안에 절대로 1억 못 벌어요. 1억을 깨지면 깨졌지 못 번다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최선의 방법은 은행에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5% 이자 주는데 왜 서둘러서 총알바지하러 들어가냐고. 자, 지금 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건설사들이 이 분양을 포기하고 있어. 일단 분양 공고를 했다가 계약률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PF 실행이 안 돼. 유약금까지 주면서 건설사들이 포기하고 있다. 그냥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야. 미분양이.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최근에 이제 통계가 9.3대 1. 지난 한 해가 평균이 몇이었냐면 163대 1이야. 164대 1 정도. 여러분, 작년에 이 정도였기 때문에 서울이 다 완판이 된 거야. 자, 그런데 이거 10대 1도 안 되면 그냥 미분양이 급증하는 거야. 이 9.3대 1은 내년 되면은 이제 5대 1 이하로 떨어져. 벌써 저기 둔촌주공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그 분양한 곳 중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고 하는 둔촌주공이 몇 대 몇이 나왔어. 3점 몇 대 1 나왔잖아. 기타 지역 포함해가지고 5점 몇 대 1이 나왔고. 자,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분양하는 단지들 이제 계약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중에 퍼져 있는 계약률은 다 가짜야.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 그거는 이제 그 시행사나 조합에서 이제 나온 소스잖아.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50% 됐는데 50% 됐다고 얘기 안 해. 한 80% 됐다고 얘기하지. 그거 믿고 덜렁 계약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 차라리 기다려라. 그냥
할인 분양 얘기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니까. 아니면 입주할 때 사. 거기 그 마피 던지는 사람들 그냥 숱하게 나온다니까.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자, 계약률에 속지 마셔라. 어쨌든 이렇게 판이 바뀌었다. 판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건설사들이 그냥 물건을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어.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중도금 이자에다가 무이자에다가 뭐 별 유리한 조건이 다 나온다니까. 근데 왜 덜렁 가서 비싸게 고분양가에 받냐고. 자, 그런 걸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이 전국적으로 지금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 굉장히 미분양이 급증할 가능성이 많아. 그 할인 분양이 아주 파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 지금 건설사들 자금 부족 때문에 난리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설사가 잘 나가는 건설사도 사업장이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다 잘 되질 않아. 뭐 그렇게 되면 떼돈 벌게요? 그렇지 않다니까. 5군데는 잘 되고 5군데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5군데 별 볼 일 없는 데서 그냥 다 빵꾸 났고, 그나마 괜찮다는 5군데에서도 2군데가 지금 계약 포기 사태 나오고, 그러면 한 7개가 빵꾸 났다니까, 지금.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부도는 안 되니까. 건설사들 지방에서 부도는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빨리 털어야 되겠죠? 그냥 본전에 털든지 아니면 조금 손실 보고 털어야지. 건설사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 서울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나오고 있죠. 인도권에서 나왔잖아.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이 레디언트도 굉장히 그 미계약분이 쏟아질 가능성이 많아. 그 분양률도 청약률도 약했고,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보니까. 그리고 장이동에 뭐 한 12억 정도 박는다. 그거 쉽지 않거든.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강남에서도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마피가 한 2억 2천짜리가 나왔어요. 개포동에서. 자, 이렇게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할인 분양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다 팔리고 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마피가 나오잖아. 그 정도는 오히려 양호한 거야. 근데 건설사가 할인 분양할 정도로 간다는 얘기는 IMF급이 온다는 거야. IMF급. 여러분 내년에는 그냥 IMF급이야. 그렇게 보셔야 돼. 우리는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미분양이 급증하는데 지역별로 잠깐 보면 대구가 한 1,830가구, 경기도도 5,080가구, 자 경북이 6,369가구, 자 이렇게 미분양들이 쌓이고 있어요. 부산도 2,514가구. 이거 한 4만 한 6, 7천 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자, 이거 내년 되면은 10만이 넘어. 그러면 한 15만, 16만이 되면 완전히 엄청난 미분양이 쌓인다는 거야. 16만 정도 돼야 정부가 어떤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어쨌든 뭐 서울도 분양이 안 되지만 이 지방에서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방에 있는 사람들 잘 아파트 안 사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지역에 아파트 살면 되지. 내가 살고 있는 데 살면 되지. 뭐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꼭지를 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사겠냐고. 외지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펌프질해야 사는 거야. 왜냐면 지방은 인구도 감소되고 별로 오를 일이 없거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안 올라 지방은. 결국은 이 지방의 미분양을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임대주택을 규제를 임대주택으로서 풀어가든지, 이제 임대주택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서 풀어가든지, 아니면 취득세 중과 완화를 하든지, 예? 그냥 취득세 1%를 적용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주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 지금 다주택자들을 풀어가지고 또 풀어줘서 투기판이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못해. 죽어도. 최소한 15만 가구, 16만 가구 완전히 곡소리가 날 때 이제 그렇겠지. 근데 현재 상황은 그건 어렵다. 그러니까 미분양은 여긴 쌓일 수밖에 없어. 큰일이야. 이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내년에 웬만한 그 건설사들, 지방 건설사들 부도 엄청난다고 보셔야 돼. 부도. 오늘 나온 그 기사 중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2023년 아파트 시장 전망을 내놨어요. 이게 이제 또 좀 화제를 일으켰는데, 자, 이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데가 이게 어떤 데냐면, 자, 보세요.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한국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 아래 국토해양부 사내단체인 한국주택협회,
그리고 대한주택건설협회, 그리고 대한주택보증회사, 이게 공동 출자해서 1994년에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도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협회니까 민간건설협회도 들어가 있고,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업체라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택 경기 전망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이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그래서 주택 사업 경기 전망 지수, 아파트 분양 지수,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 이걸 계속 내놓고 있어요. 자, 그걸 알아야 이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주택 경기 전망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2021년도에 2022년 아파트 시장 전망한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한 거야. 근데 작년에 한 걸 한번 검증을 해보자니까. 자, 검증을 해보세요. 이거 그대로 제가 이거 캡처한 건데, 매매 가격은 2022년 전국 1.5%. 이거 작년에 제가 읽었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매매 가격은 전국 1.5%, 수도권은 1.4%.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른다는 거야. 서울은 1.5% 이렇게 오른다는 거야. 전세 가격은 전국 3.1%. 전세 가격은 또 폭등이야. 수도권 3.3, 서울 3.6 이렇게 전망했다니까. 이거 틀렸잖아. 이거 뭐 틀려도 보통 틀린 게 아니잖아.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그 부동산 연구원들이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틀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이 연구기관은 뭐 폭락한다, 뭐 그런 얘기를 못해. 그런 얘기하면은 그 주택 건설협회라는 게 다 그 건설 회사들이잖아.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뭐 자꾸 폭락한다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이 연구원들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니까 빤히 2021년에 저기 연끌하고 들어오고 가격의 고점을 벼줬는데도 22년에는 이렇게 또 오른다 이렇게 전망을 했잖아. 완전히 틀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전망했나 보시죠. 자, 올해도 아주 애매모호하게 전망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니까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질 않아. 자, 보세요. 주택산업연구원은 고금리와 경기 위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연, 이런 이유로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진대. 올해에 이어서 하락세는 이어진대.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이제 뻔한 얘기를 하는 거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을 치고 완화된 공시가격과 주택 세제가 시행되는 4월 이후부터 굉장히 빠르게 또 얘기해요. 그때부터는 하락폭이 둔화된다라는 거예요. 내년 1분기에 저점을 찍고 4분기 이하부터는 그냥 하락폭이 둔화된다. 기준금리가 이제 내년 2분기 정도부터는 하향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4분기 중에는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한 4분기 정도 돼야 이제 보합세, 이제 하락을 멈춘다라는 얘기야. 주택산업연구원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그러니까 4분기까지는 계속 떨어진다. 3분기까지는 떨어지고 4분기부터 L자 떨어지고 나서 그냥 바닥을 기는 강보합 정도라고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체감 하락률을 13%.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게 본 거야. 사실은 안 좋게 봤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작년에 완전히 전망이 실패했잖아. 실패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안 좋게 봤어.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년에 올해 너무 역대 최저치를 찍었던 주택 거래량이 올해보다는 40% 증가한다. 올해 거래가 워낙 안 됐으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한 40% 증가한다. 이 얘기는 보편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어쨌든 수도권 아파트의 체감 하락률은 13%다. 그리고 실거래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을 전망했을 때 내년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8.5% 이상 더 빠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한다니까.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13%. 그러니까 체감이라는 게 실거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한 13% 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빠진다고 보지는 않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빠지고 하락을 멈출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기관에서 내년에 한 20% 빠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싫어하겠죠? 건설협회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전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 더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이건.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또 웃겨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택산업연구원은 브릿지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PF 전에 발행하는 브릿지론과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으로 지원된 자금 대안이 막히면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증폭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는 단기간 금리가 급상승하고 높은 평균 주담보 대출 비율 PF 조달로 인해서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리스크가 훨씬 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집값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13%보다 더 빠져. 20%, 25%, 30%까지 더 빠질 수 있어.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라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이런 굉장히 건설회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니까 정부는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이 주택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건설사들 입장을 대변하는 거지. 예? 그러면 뭐야? 우리는 이 연구소에서 뭐 내년에 얼마 빠진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사람들은 못 맞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내년에는 이렇게 큰 위기가 온다. 외환위기, 금융위기만큼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증폭된다. 자, 그 자금난이 증폭되면서 건설회사들은 미분양을 털 것이다. 털면 결국은 할인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엄청난 규제 완화를 해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 자, 이런 악화된 상황에서 둔촌주공 재건축이 분위기 반전을 하려고 했거든요. 뭐 건설사 입장에서도 그걸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하려고 했고, 투기꾼들 입장에서도 이 아파트를 분위기 반전을 하려고 엄청나게 펌프질했어요. 엄청나게 10만 청약설이라고 왕구라를 쳐가면서 자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다는 거야. 자, 올해 서울 평균 경쟁률이 9대 1에도 못 미쳤는데 둔촌주공 아파트가 몇 대 1이냐면 기타 지역 다 합쳐가지고 서울만 아니라 기타 지역도 2순위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5.45대 1이 나왔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미계약분 쏟아져 나와. 내가 보기에는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84 기준으로 뭐 500개 이상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 반도 뭐 소화 못해. 이렇게 되면 이거 뭐 5배수를 해도 분양을 받을 수 없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청약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무주택자들이잖아. 그리고 자기 구축이 팔리질 않잖아. 자기 구축을 팔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가격을 못 받아. 분위기 반전에도 실패했다라는 거야, 이 둔촌주공이. 그런데 그게 시장에 지금 충격을 주고 공포감을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런데다가 둔촌주공 다음으로 분양한 장위, 자이, 레디언트, 여기 청약 경쟁률은 더 문제가 많았어. 4.68대 1. 자, 여기 부진한 것도 굉장히 시장에 악영향을 줬다라는 거야. 둔촌주공에도 영향을 주고. 자, 장위, 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이거 미계약분이 쏟아져 나와. 여기도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소화가 안 돼. 내가 보기엔 소화가 안 돼. 여기 뭐 영등포구, 강남하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광화문하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뭐 여의도구 가까운 것도 아니야. 아주 서울로 보면 아주 외곽 끝다리야. 뭐 그런데 다른 모든 기타 비용까지 합쳐서 12억에 그걸 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렇게 쉽지 않더라니까. 자, 이거는 당분간 미계약분이 쏟아져 나오고 소화도 쉽지 않아. 소화도 쉽지 않다. 자, 이런 거야.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들이